저는 한방의 원인에 따른 치료, 한방적인 어깨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기운입니다. 우리 환자분의 기운이 실한지, 허한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기운이 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증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어깨 질환 병이 왔는가, 요거를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한방에서 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풍사, 한사, 그 다음에 습사입니다. 풍사의 경우에는 증상이 통증이 여기저기를 좀 옮겨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쪽이 아팠다가 내일이 되면 저쪽이 아팠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아팠다가 저렇게 움직일 때는 저렇게 아팠다가 왔다 갔다 하는 통증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방적 치료로 막힌 것을 좀 통해주는, 소통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약이나 침 치료를 통해서 기운을 조절하여서 막힌 것을 좀 뚫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사의 경우에는 바깥의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몸이 좀 오한기를 느낄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날씨에서는 통증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찜질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했을 때는 통증이 완화되고 감소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방의 뜸 치료 혹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탕약 치료를 통해서 기운을 따뜻하게 돌려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줌으로써 통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습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프는데 대신에 무겁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아프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날씨가 굳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습한 기운을 아까 전화통화로도 말씀하셨듯이 인대 주위에 물이 찼다. 이런 경우에는 좀 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통증 부위가 무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통증도 심하고 묵직한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습을 흩어줄 수 있는 탕약 치료라든가 아니면 뜸 치료를 통해서 습기를 날려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은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특히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특히나 이제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회전근개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전근개가 과연 뭐냐?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네 가지 근육을 이제 통칭하는 얘기인데요. 날개뼈 쪽에 붙어 있는 극상근과 극하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원근, 그리고 날개뼈 이 속으로 들어있는 견갑, 하근 이 네 가지 근육을 다 합쳐서 이제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 근육들이 사실은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이 어깨라는 그 관절에서 움직임을 굉장히 이제 서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근육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동작에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극상근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옆으로 나란히 할 때 팔을 옆으로 살짝 들지 않습니까? 이 동작을 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외전이라는 동작,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사실은 통증이 생기게 돼서 이 자세가 잘 안 되고 이제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들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가 가려워서 팔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팔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을 외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회전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근육들은요, 극하근과 소원근이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팔을 이제 이게 뒤로 들 때 하고 통증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갑 하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근육은 이제 오십견 근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등이 가려서 뒤쪽으로 이제 팔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순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팔을 안쪽으로 내회전을 시켜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안 될 때는 견갑 하근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럼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기는지를 판단해 보시면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이쪽 근육에 문제가 좀 생겼을 수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통증이, 어깨 통증이 단순히 이제 그 근육학적인 어떤 회전근개 이유뿐만이 아니라 한방적인 원인에선 어떤 원인에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풍한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가 담음이 생겼을 때, 세 번째 기혈이 모두 부족해질 때인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풍한습이 침입했다는 얘기는요.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찬바람을 어느 한 군데 많이 쐬다 보면, 특히 어깨 같은 데 찬바람을 많이 쐬다 보면 어깨가 관절이 굳어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풍한습에 이제 우리가 침입을 당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담음, 기혈 부족이 있는데요. 그 한의학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어떤 증상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지를 감별해 보시면 통증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프신 지가 7월부터 어깨가 지금 다시 아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인대에 물이 좀 잡혔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예. 인대 강화 주사라고요. 예, 인대 강화 주사요. 네, 맞고는 좀 어떠셨어요? 그걸 맞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을 팔이 안 맞을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는 네. 피부가 뭐 그렇게 아프냐고, 예, 날라고 맞았는데 네.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뼈 주사나 예. 연골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맞는다고. 예. 네, 그리고는 다시 제가 근육 주사를 그 전에 맞았으니까 네, 가서 네. 맞았어요. 네. 그 전에는 2번만 맞으면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3번은 제가 미국에서 사실 어깨가 아파서 찜질, 네. 합팩 찜질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합병 많이 하셨고요. 그러고 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더 심하게.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혹시 앓으시는 병 있어요? 당뇨나 혈압 같은 거 있습니까? 네, 혈압약하고 예. 콜레스테롤 약 반알씩 먹거든요. 아, 혈압약이랑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은 약? 먹고, 혈압약은 반알 먹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치료받은 기간은 결국 그러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치료받으신 거예요? 9월 달부터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계속 받은 거죠. 9월부터 그런 10여 한 3개월 정도 받으셨네요. 네.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깨, 요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어깨 질환은 결국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회전근개 힘줄 문제, 그 다음에 건병증, 그 다음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이 어깨 상태, 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감별을 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죄송하지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방에를요. 네, 옛날부터 다니는 한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 뼈를 이렇게 맞추는. 아, 추나 치료 받으시는 건가요? 추나였고 비슷한 예, 건데요. 예, 예. 하니까는 틀어졌더라고요. 예. 좌측이요. 그래가지고 맞춰주셨나요, 거기를? 골반도 너무 아프고 어깨도 네. 아파서 갔는데 네, 협착증이라더라고 골반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마치고 약을 한 열흘 먹고 났거든요. 그런데 네. 20일 어깨가 안 나니까 지금 20일을 먹었어요. 예, 20일을 먹었는데 어깨 날개죽지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많이 아팠는데 거기보다 지금은 팔이요. 네. 왼쪽 팔이 많이 아프셔요. 팔꿈치 우위로요. 네, 팔꿈치 부위까지. 팔꿈치 우위로 그 팔이 아픈 거예요. 근데 네네.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요. 네네. 제가 움직이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우리 네. 환자분 그 상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 제가 그 증상을 들어보니까 우리 환자분은 회전근개 파열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초음파에서 이제 물이 잡혔다는 얘기는 그쪽에 이제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그 네.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의 힘줄 부분의 일부가 좀 찢어진 걸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도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통증이 많이, 그러니까 결국 운동을 하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이 얘기는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낫질 않느냐? 결국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프시고요. 움직이면 이제 요즘에 지금 한약을 20일을 먹었는데요. 네, 좀 많이 낫긴 했는데 이게 이제 팔뚝으로 오니까요. 네, 네. 그게 좀 이제 좀 많이 좀 걱정이 됐어요. 예, 지금- 제가 병을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지금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이 병 자체가 이렇게 치료해야 낫는 질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면은 치료를 할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환자분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있고 그 순서에 맞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허증 혹은 뭐 한증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우리가 회복이 늦은 이유는 지금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날렇다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회전근개 힘줄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찢어져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치료 예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힘줄 같은 곳이 회복이 늦은 경우에는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떨어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회복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통증이 심하게 욱신하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차가워가지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시리고 그 다음에 차서 잠도 잘 못 자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가지고 열이 좀 돌게끔 만들어서 명확하게 잘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은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치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일주일 정도 치료를 주사 같은 거를 맞았는데 일주일 동안 통증이 더 심하다고도 하셨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재생시켜가지고 치료할 때 처음에 그 상처를 후벼파는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상처를 깨끗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죽은 조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신선한 피가 공급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쪽을 후벼 파야 되는데 그러면은 통증이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회복이 점차 일어나면서 통증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어깨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하시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운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님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해서 생기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게 20일 정도 약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셨거든요. 알맞게 맞는 치료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고 그대로 잘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도 속이 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양방이나 이런 데서 잘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홍만, 그 강력한 최홍만이랑 싸워서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최홍만이 할아버지가 되면 제가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최홍만의 컨디션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설사약을 계속 먹여가지고 설사를 계속 시키게 무섭네요. 되면은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계속 주거나 3개월 동안 잠을 계속 못 자게 해가지고 정말 몸을 힘들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제가 최홍만의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관절을 꺾어버리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어깨를 가진 사람도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잠을 오랫동안 못 자고 몸이 오랫동안 안 좋고 자세가 오랫동안 안 좋아지면 어깨가 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성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뇌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되죠. 그럼 이 뇌는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는 11번, 12번 뇌신경이 혈항이 승모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뻣뻣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에서 숨을 잘 못 쉬게 만들어서 숨을 쉴 때 여기 있는 사각근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들쳐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소흉근이라는 데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 어깨가 불편한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흉추가 꾸부정해지거든요. 사람이 꾸부정해지면 이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려서 소화기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또다시 제대로 근육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근육 긴장이 증가가 되고요. 이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이 회복이 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런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인대나 관절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자세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인데요. 이 사각근이 긴장이 되면 흉곽, 이렇게 갈비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쓰거나 숨을 쉴 때 이렇게 목 쪽으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목이나 어깨가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이는 빨간 부분을 따라서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아까도 아픈 데가 자꾸 이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손끝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사지해서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칭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자세가 되면 가슴이 쪼이고 답답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흉근이라 그래서 요 양쪽에 달려있는 근육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소흉근이 긴장이 되면 어깨를 앞으로 꾸부정하게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러면 자꾸 앞쪽에 있는 인대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갈리다가 파열이 펑 돼버리면 회전근개 파열같이 아까 나오는 증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굳이 파열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아파지고 답답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이 외에도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문제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랑 관련된 게 저렇게 꾸부정한 상태가 되면 뒤쪽에 있는 등에 있는 신경이 눌립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을 두들겨주죠. 배를 두들겨주지 않습니다. 등을 두들겨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척추와 소화기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 저리면 뭐라 그러나요? 나 혹시 목에 디스크 있나? 다리 저리면 뭐라 그러죠? 나 혹시 허리 디스크 있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로 가는 신경은 목과 허리 사이에 있는 흉추 부위에서 우리가 체했을 때 둥 두드리는 그 부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꾸부정하게 되면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아지고 그럼 소화기가 안 좋아지면 여기 있는 5억 개나 되는 신경에서 우리 몸 위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목과 어깨를 더 훨씬 아프게 만들어버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낮추게 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